말은 씨앗이요 잎은 밭이니라. 뿌린 대로 거두니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결혼 25년 차 김미숙 씨가 남편에게 던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당신 인생을 망쳤다고. 그럼 이제 자유롭게 해줄게. 미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화났을 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25년 결혼 생활을 끝낼 줄은.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셨나요? 말은 씨앗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밭이고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속담입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진다는 말도 있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요.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약보다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 70% 이상이 대인관계에서 오는데 그중 대부분이 말로 인한 상처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인생에서 느끼는 행복의 가장 큰 요인도 좋은 말을 듣고 나누는 것이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며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뿌린 말의 씨앗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말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독한 말을 뿌릴까요? 당신은 도대체 하는 게 뭐야?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당신 아버지 닮아서 그래. 내가 왜 당신한테 시집 왔을까? 이런 말들 한 번쯤 해보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 화났을 때는 더 심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문제는 이런 말들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씨앗으로 심어집니다.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당연히 나쁜 열매죠. 원망의 열매, 증오의 열매, 무시의 열매, 분노의 열매. 그리고 그 열매를 누가 먹게 될까요?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남편에게 당신은 쓸모없어라는 말을 계속 뿌리면 남편은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아니, 쓸모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정말로 쓸모없는 남편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열매를요. 박정숙 씨는 결혼 30년 차입니다. 남편은 정년 퇴직을 앞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정숙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당신은 왜 승진도 못해? 옆집 남편은 벌써 임원인데 당신은 아직도 과장이야?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집에서 편하게 쉬기만 하네. 이런 말들을 수없이 했죠. 그때는 남편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채찍질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집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기만 했어요. 제 눈치만 보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원래 무기력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같이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친구들한테는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이 원래 무기력한 게 아니라 제가 남편을 그렇게 만든 거였구나. 30년 동안 저는 남편에게 당신은 쓸모없다. 당신은 무능하다는 씨앗을 심었고, 그게 자라서 정말로 무기력한 남편이라는 열매를 맺은 거였어요. 너무 후회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30년 동안 뿌린 씨앗을 이제 와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말의 씨앗은 정말로 뿌린 대로 거둡니다. 더 무서운 건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넌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넌 동생만 못해.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이런 말들 혹시 자녀에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교육한답시고 훈육한답시고 하는 말들이죠. 하지만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넌 머리가 나빠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 정말로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신을 머리 나쁜 아이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난 원래 머리가 나쁜 애니까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공부를 안 하게 되고 결국 성적이 떨어집니다. 엄마는 생각합니다. 봐, 내가 뭘 했어. 저 애는 원래 머리가 나쁘다니까.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아이가 원래 머리가 나빴던 게 아니라 엄마가 심은 너는 머리가 나쁘다는 씨앗이 자라서 그런 열매를 맺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그래. 내 팔자가 이런 거지 뭐. 나는 운이 없어. 이런 말, 혼잣말로 하신 적 있으시죠? 이것도 씨앗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밭에 뿌리는 씨앗이에요. 그리고 이 씨앗도 자랍니다. 무섭게 자라요. 나는 안 돼 라고 계속 말하면 정말로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안 하게 되니까요. 도전을 포기하게 되니까요. 나는 운이 없어 라고 계속 말하면 정말로 운 없는 일들만 겪게 됩니다. 왜일까요? 좋은 기회가 와도 어차피 나는 운이 없으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정말로 씨앗입니다. 물인 대로 거둡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두지만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니까요. 실제로 이걸 깨닫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씨는 결혼 20년 차, 2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명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우리 집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맨날 짜증을 냈어요. 당신은 왜 그래? 왜 이것도 못해? 다른 남편들은 다 하던데.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한테도 똑같았어요. 넌 왜 공부를 안 해? 넌 왜 동생을 괴롭혀? 엄마 속 좀 그만 썩이면 안 돼. 매일 이랬죠. 당연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남편은 집에 일찍 안 들어오고, 아이들은 반항하고, 저는 우울증 약을 먹고, 그러다가 우연히 한 강연을 들었어요. 말의 힘에 대한 강연이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이 뿌린 말의 씨앗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내가 매일 남편과 아이들에게 독한 말을 뿌렸구나. 그게 지금의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든 거구나. 그날부터 결심했어요. 말을 바꾸자고. 쉽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해온 말버릇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처음에는 하루에 10번도 더 실수했어요.
짜증나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면 꼭 참고 다시 좋은 말로 바꿔서 했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안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당신은 왜 설거지? 하나도 안 해. 나 혼자 다 하라고 이랬을 거예요. 하지만 참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지. 그래도 설거지 좀 도와주면 고맙겠어. 아이가 방 정리를 안 했을 때도 예전 같으면 넌 왜 맨날 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돼지우리야. 이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 딸, 오늘 학교에서 힘들었구나. 그래도 방 정리하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엄마랑 같이 할까? 처음 일주일, 2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과 아이들이 어리둥절해했죠. 엄마가 왜 저러지?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먼저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방 정리를 스스로 하기 시작했고요. 3개월쯤 지나니까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일찍 집에 오고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제게 먼저 하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기적이었어요. 정말 기적.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말만 바꿨을 뿐이에요. 나쁜 씨앗 대신 좋은 씨앗을 뿌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족 전체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제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명희야, 너희 집 비결이 뭐야? 왜 그렇게 화목해? 저는 대답해요. 말이야. 좋은 말을 하는 거. 그게 전부야. 명희 씨의 이야기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로. 최영진 씨는 50대 중반의 자영업자입니다. 영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한 지 25년 됐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매일 부정적인 말만 했거든요. 아, 오늘도 손님 없네. 이렇게 해서 언제 돈 벌어? 우리 가게는 안 돼. 경기가 안 좋아서 망하겠어. 직원들한테도 그랬어요. 야, 너 일 왜 이렇게 못해? 손님한테 제대로 서빙 좀 해. 너 이따위로 할 거면 그만둬. 당연히 직원들이 오래 못 버티고 나갔죠. 한 달, 2달 만에 그만두는 직원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다 보니 가게는 더 안 됐고, 저는 더 짜증이 났고, 악순환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말 좀 바꾸세요. 사장님이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시니까 여기 오면 기분이 안 좋아요. 음식은 맛있는데 말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손님들이 제 말 때문에 기분 나빠한다고? 그날부터 말을 바꾸기로 했어요. 오늘 손님 없네 대신 오늘은 조용하네. 새로운 메뉴 개발이나 해볼까? 우리 가게는 안 돼. 대신 우리 가게는 틀림없이 잘 될 거야. 경기가 안 좋아. 대신 이럴 때일수록 기회가 있어. 직원들한테도 달라졌어요. 일 왜 이렇게 못해? 대신 고생했어.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 그만둬. 대신 우리 같이 힘내보자. 처음엔 어색했어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어색하고 오글거리기까지 했죠. 하지만 계속했어요. 매일매일.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먼저 직원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해지고. 그러니까 손님들도 달라지더라고요. 더 자주 오고 친구들도 데려오고.
6개월쯤 지나니까 매출이 30% 올랐어요. 1년 후에는 50% 올랐고요. 지금은 이 근처에서 제일 잘 되는 식당이 됐어요. 제가 뭘 한 건 아니에요. 음식도 그대로고, 인테리어도 그대로고, 그냥 말만 바꿨을 뿐이에요. 나쁜 씨앗 대신 좋은 씨앗을 뿌렸더니 좋은 열매를 거둔 거죠. 정말 신기해요. 말이 이렇게 힘이 있는지 몰랐어요. 영진 씨의 이야기도 실화입니다. 말은 정말로 현실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감사의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 세 마디만 제대로 해도 인생이 바뀝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도 감사의 말을 하세요. 밥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설거지 해줘서 고마워. 오늘 일찍 들어와 줘서 고마워. 오늘 학교 잘 다녀와서 고마워. 늘 건강하게 계셔 주셔서 감사해요.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하세요. 감사의 말은 마법 같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뿌리면 더 감사할 일들이 열매로 맺힙니다. 왜일까요? 감사의 말을 들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인정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더 잘해주고 싶어져요. 남편에게 밥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면 남편은 기분이 좋아져서 다음에도 또 맛있게 해줍니다. 자녀에게 오늘 방 정리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면 아이는 다음에도 또 방 정리를 합니다. 감사의 말은 선순환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칭찬의 말입니다. 잘했어. 대단해. 멋있어. 예뻐. 훌륭해. 칭찬도 씨앗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씨앗이에요. 칭찬을 들은 사람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정말로 더 잘하게 됩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했을 때, 여보, 설거지 정말 깨끗하게 했네. 대단해 라고 칭찬하세요. 서툴러도 완벽하지 않아도 칭찬하세요. 그러면 남편은 기분이 좋아져서 다음에도 또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잘하게 돼요. 자녀가 시험을 못 봤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 엄마가 다 알아. 대단해 라고 칭찬하세요. 그러면 아이는 좌절하지 않고 다음에 더 열심히 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세 번째는 격려의 말입니다. 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라면 가능해. 힘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격려는 죽어가던 사람을 살립니다. 포기하려던 사람에게 다시 힘을 줍니다.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여보, 괜찮아. 당신은 할 수 있어. 나도 당신을 믿어 라고 말해주세요. 자녀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괜찮아.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 엄마는 내가 어떤 결과를 내든 자랑스러워 라고 말해주세요. 격려의 말은 희망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뿌리면 기적 같은 열매를 거둡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말입니다. 사랑해. 소중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더 안 하죠.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이제 와서 무슨 사랑이야 싶어서. 하지만 사랑의 말은 꼭 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여보, 사랑해.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 엄마, 사랑해요.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딸, 사랑해.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말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나요? 오늘 하세요. 지금 당장. 사랑의 말은 가장 강력한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뿌리면 사랑의 열매를 거둡니다. 5번째는 긍정의 말입니다. 잘 될 거야. 문제 없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운이 좋아. 나는 할 수 있어.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꾸세요. 나는 안 돼. 대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운이 없어. 대신 나는 운이 좋아. 나는 못생겼어. 대신 나는 매력 있어. 거짓말 같죠?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정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긍정의 말을 뿌리면 긍정의 현실을 거둡니다.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습관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30년, 40년 해온 말버릇을 바꾸는 게 쉬울 리 없죠.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21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21일 동안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는 법칙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21일 동안만 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하세요.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연습법입니다. 하루에 딱 3번만 감사의 말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때 한 번. 맛있는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21일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형식적일 겁니다.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21일 후에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말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연습법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로 바꿔서 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 오늘 일이 너무 많아. 죽겠네. 오늘 할 일이 많네. 하나씩 해나가면 되겠지.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짜증나. 날씨가 덥네. 시원한 거 마시면서 쉬어야겠다. 우리 애는 왜 공부를 안 해? 우리 애가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는구나. 어떻게 도와줄까? 처음엔 느립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온 후에 아, 잘못했다 하고 다시 말하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진보예요. 21일 후에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전에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연습법입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5분만 일기를 쓰세요. 형식은 간단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어떤 좋은 말을 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나쁜 말을 했는가? 내일은 누구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할 것인가? 이 3가지만 써보세요. 일기를 쓰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달라집니다. 21일 후, 처음 쓴 일기와 마지막 날 쓴 일기를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은 씨앗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밭입니다. 물인 대로 거둡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뿌린 말의 씨앗이 내일의 현실을 만듭니다. 나쁜 말을 뿌리면 나쁜 현실을 거두고 좋은 말을 뿌리면 좋은 현실을 거둡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배우자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세요. 자녀에게 너는 소중해 라고 말하세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쑥스럽고 오글거리고 거짓말 같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21일만 하세요. 딱 21일만. 21일 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관계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오늘부터 좋은 씨앗을 뿌리세요. 그러면 내일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나는 내게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또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좋은 말을 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